용이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 계획에 전문가와 지자체, 주민이 모두 참여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후보 등록이 내일까지 실시됩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강원도 내 입양아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입양 문턱을 높이는 현행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3월 엄청난 면적의 산림이 타버린 강원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지를 복구하기 위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산림청은 전문가의 일방적인 의견 수렴이 아닌 시민단체와 지자체, 지역 주민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보건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4일 시작돼 무려 213시간 동안 이어진 울진 삼척 산불. 비슷한 시기에 강릉과 동해, 영월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컸습니다. 5개 시군에 걸쳐 타버린 산림만 2만 700여 헥타르로 축구장 면적이 2만 9천 배에 달합니다. 지난 200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큰 산불로 기록된 가운데 산림당국이 산불 피해지의 복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처럼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수렴하는 게 아닌 시민단체와 지자체, 지역주민, 임업인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긴급 벌채와 피해목 활용뿐 아니라 산림복구에 쓰이는 나무 종류의 다양성 검토와 송이 생산지 복원 등에 대한 논의도 다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지 복원 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4월 26일과 5월 11일 1, 2차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복원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지 중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4,700여 헥타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원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협의회를 통해 복원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지자체 주관으로 산불 피해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인 뒤 구체적인 복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를 본 야생동물 서식지도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복원 과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응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내 각 선관위에는 오전 9시부터 선거구별 예비 후보자들이 찾아 후보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은 내일 오후 6시까지며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과 병역, 전과 기록 등의 후보자 등록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19일부터 시작돼 선거 전날인 31일까지 실시됩니다. 삼척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가 이번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척시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김형우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양호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한 가운데 김대수 전 삼척시장이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혀 삼척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와 무소속 안호성 후보 등 4파전이 됐습니다. 삼척시의원 선거에서도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후보 등록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시장 선거 후보자들이 후원회 계좌 개설과 선거펀드를 출시하며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후보가 강릉 지역 최초로 선거펀드를 출시한 가운데 정의당 임명희 후보와 무소속 김한근 후보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 계좌를 열어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는 후원 계좌를 개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에 따른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1억 6,200만 원이며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10% 이상을 득표하면 제한액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하루하루의 우리 동네 선거 소식과 후보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 다양한 형식으로 밀착 취재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TV와 유튜브를 통해 선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매일 오후 2시 30분. MBC 강원 영동 방송국 3층 구석에서는 강원도, 특히 영동 지역 동네 선거판을 뜯고 보고 놀아보자는 방구석 라이브, 지선이는 8살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8번째를 맞는 지방선거, 8살 지선이. 오늘도 지선이 얘기로 마카 놀아보실까요? 대선이나 총선보다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지역 주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선거인 만큼 후보자들의 면면과 공약, 시민들의 바람, 여론조사 결과 등 다양한 이야기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장이나 군수 후보자들의 경우 평소 알기 힘든 인간적 면모나 성향 등을 보다 깊이 있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새로운 인터뷰도 제작됐습니다. 최근 세대를 뛰어넘어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꼰대 테스트 등 인터뷰 영상은 13일에 첫 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나는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도 일단 아는 척은 해야 한다. 하나, 둘, 셋. X. 4년 전 MBC 강원 영동이 최초로 시도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도의원, 시군의원 후보자 집중 조명 인터뷰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설 기회가 적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든 후보들을 모두 만나 목소리를 듣고 창구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지난 7차례의 동시 지방선거 모습과 과거 영상 자료까지 시청자들에게 흥미있는 볼거리를 선사할 감자 바다 스토리, 감바스 영상도 매주 다채롭게 제공됩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무려 7표나 행사하는 만큼 각각 후보자들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TV와 유튜브 영상 콘텐츠는 MBC 강원 영동 공식 채널과 뉴스 채널에 매일 생방송, 다시 보기가 함께 제공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항소심을 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 이동희 부장판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그대로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승진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한근 시장은 강릉시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열심히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입양 주간을 맞아 강원도 입양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입양아 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는 분위기가 위축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가 겹쳤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 입양을 도와야 할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 입양을 전담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춘천에 이어 강릉에 있는 입양 관련 사회복지단체마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입양 아동 수가 크게 줄어 제 역할을 잃은 겁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국내로 입양된 아이들은 모두 226명. 코로나19 확산 전이었던 2019년 387명이었던 입양아 수는 최근 3년 사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를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강원도 입양 축하금 현황도 2019년 10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단 2명뿐입니다. 선뜻 접근하기가 되게 접근성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코로나도 한몫했고요. 그 아동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는 게. 이처럼 국내 입양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입양특례법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미혼모들은 신원 노출을 꺼리지만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출생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친권 포기각서와 입양 동의서가 있으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보낼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지자체에 직접 의뢰해야 하는 등 입양 장벽이 높아진 것입니다.
입양도 임신이나 출산처럼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입양을 할 수도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그 입양 아이가 잘 크는지는 잘 관리만 한다면. 이렇게 출생신고의 부담으로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은 가정위탁을 받거나 이마저도 어려워지면 보육시설로 내몰리는 상황. 보호아동의 60% 이상이 시설에 들어갔고 집계되지 않은 낙태와 영아 유기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족이 되는 방법 중 하나인 입양. 현실에 동떨어진 입양특례법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입양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우리 모두가 고민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관문인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당초 오늘 2차 법안 소위를 열어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갈등으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법률은 제주 특별자치도 입법 과정처럼 특별자치도의 지위 부여와 행정명칭 변경 등 기본적인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 구체적인 특례와 권한을 정부와 여야, 강원도가 나중에 논의해서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사흘째 도내에서 10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 오후 6시까지 1197명이 추가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135명, 동해 64명, 속초 54명, 삼척 35명, 정선 29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49만 8천여 명입니다. 어제 30% 아래를 웃돌았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2%로 소폭 상승해 도내 4개 병원 63개 병상 가운데 43개가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는 접경 지역을 동서로 잇는 DMZ 평화의 길 사업을 올해 안에 마칠 방침입니다. DMZ 평화의 길은 인천 강화에서 고성을 잇는 최북단 보도길로 2019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철원 고성 간 301km, 20개 노선의 도보길을 연결하고 지역별 거점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국비 54억 원을 추가 확보해 평화의 길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회 환경포럼과 환경공단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단 등 10개 기관 단체에서 주최한 2022년 상반기 물종합기술 연찬회에서 강릉시가 물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상수도 경영 건전화와 누수를 줄이는 유수율 향상 시스템 구축, 침수 예방을 위한 펌프장 증설 등 상하수도 분야에서 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힘쓴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행사 개최지인 대구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태백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태백 스피드웨이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태백시와 코리아 스피드레이싱이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엔 전국 70개 선수단과 운영진 등 모두 7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태백중앙로에 레이싱 모델이 함께하는 포토존이 운영되는 등 그리드 이벤트도 열립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